자, 이제 드디어 비와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비와 비율을 배울 거예요. 지금 104쪽입니다. 비와 비율. 자, 선생님이 먼저 답을 알려줄 거예요. 어떤 걸 알려줄 거예요? 비가 무슨 뜻인지. 비는 견주다라는 뜻이야.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수를 비교하는 견주고 있었어, 비를. 그리고 비율은 이 비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수예요.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자, 여기 보면 물 7컵에 카레가루 1컵을 넣으면 맛있는 카레 완성할 수 있대. 그러니까 이거 봐, 비율은 우리 실생활에 엄청 중요해. 그럼 물의 양이 14면 당연히 똑같이 2배가 돼야겠고, 그 다음에 3배가 되면 똑같이 3컵, 4배가 되면 똑같이 4컵, 5배가 되면 똑같이 5컵, 5배가 돼야 될 거야. 맞나요? 그래서 카레가루를 4컵 넣는다면 물을 28컵 넣어야 됐었죠.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. 물량이 7이야. 비교하면 7. 그러니까 물량이 카레가루 양의 7배라고 하는 게 비교하는 거였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비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. 자, 보세요. 두 수를 뭘로 비교할 때냐면 아까 뺄셈이라 그랬어? 나눗셈이라 그랬어? 비는 나눗셈이야.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자, 땡땡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. 땡땡 대라는 기호를 사용해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볼까요? 7과 1을 비교할 때 우리가 7과 1을 비교했죠. 이렇게 비교해서 7배라는 것이 나왔잖아요. 비교할 때 뭐라고 쓰냐면 7 대 1이라고 써. 이거는 무슨 뜻이 7과 1을 비교할 거예요 라는 뜻이고 7 대 1이라고 읽어요. 다시 이 기호는 잘 봐. 어떻게 외우냐면 이 기호는 나눗셈 해준 거랑 똑같아. 맞지? 나눗셈 비교할 때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이 기호를 쓰는데 7대 1이라 쓰고 7대 1이라고 읽습니다. 읽는 방법은 4가지가 더 있어요. 읽는 방법은 4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알려줄게요. 이 7대 1이 도대체 뭐냐? 여기서 기준이란 게 가장 중요해. 뭐가 중요하다고? 기준. 이번 정기준쌤 있지? 기준이 가장 중요해. 뭘 기준으로 하는지. 7대 1은 얘들아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할 때는 누가 기준은 어디 있어요? 맨 앞에 있죠. 근데 수학은 달라요. 체육과 수학의 기준은 다릅니다. 체육은 맨 앞이지만 수학에서는 기준이 맨 뒤에 있는 이 수예요. 이 수.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? 7대 1은 7이 뭘 기준으로 한다고? 1을 기준으로 할 때. 자, 기준은 뒤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게 엄청 중요해. 뒤에 있는 게 기준이야. 7이 1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B예요. 자, 7이 1을 기준으로 하면 7이 몇 배야? 1의 7배죠. 맞나요? 7배. 그래서 7배인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B라고 했어요. 그럼 선생님, 바꿔 쓰면 안 될까요? 당연히 안 되죠. 왜지? 뒤에 있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지. 잘 봐. 7이 1을 기준으로 했어. 7이 앞에 몇 배야? 7배지. 맞아요? 그러면 7대 1이라는 거는 7배라는 뜻이야. 그런데 7을 기준으로 했어. 1이 7의 7배야? 아니지. 1 나누기 7과 똑같은 거지? 그러면 얼마예요? 7분의 1이죠. 그러니까 7분의 1배가 되는 거야. 두 개를 똑같이 쓰면 될까 안 될까요?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7대 1과 1대 7은 다릅니다.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4가지가 있어. 7대 1은 당연히 이제 읽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? 이렇게 쓴 걸 B라고 한다고 했어. B라고 읽는다고 했어. 그래서 7과 1의 B라고도 읽을 수 있어. 7과 1 B. 순서대로 해야 돼. 1과 7의 B는 1대 7이야. 1대 7 안 돼. 7과 1의 B라고 읽을 수 있어.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방법이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방법인데 선생님이 7대 1로 읽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읽어요?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면 문제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요. 쌀량에 대한 물의 비. 그럼 5랑 6을 어떻게 B로 나타낼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3번, 4번을 꼭 더 알아둬야 돼. 그런데 보세요. 1이 기준이죠. 기준은 항상 이런 말이 붙어요. 1에 대한 바로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. 그 다음 또 1에 대한 기준은 꼭 이런 말이 붙어요. 그 다음 7은 그냥 7의 B 이렇게 붙어요. 그
그럼 여기서 외우는 방법이 뭐냐?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준이다 라고 해서 대한은 기준이다 라는 것을 알면 돼요. 자, 다시 대한민국이 기준이니까 기준에는 뭐뭐에 대한을 붙이면 돼. 1이 기준이니까 1에 대한 7의 b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꿔주기만 하면 돼. 7의 1에 대한 b 라고 읽으면 돼. 그럼 선생님이랑 5대 6을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5대 6. 그 다음 5와 6의 b. 그 다음 어디서 뭐가 기준이지? 뒤에 있는 게 기준이야.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뭐뭐에 대한을 붙여줘야 되고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의만 붙여주면 돼요. 그러면 5의 6에 대한 b 아니면 6에 대한 5의 b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. 기준에는 뭐뭐에 대한을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. 됐나요?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쌀량에 대한 물량의 비야. 얘들아 잘 봐. 쌀량에 대한 물량의 비야. 선생님은 항상 이런 거 풀 때 헷갈려서 뭐뭐에 대한 기준량은 이렇게 세모를 쳐줬어. 쌀량에 대한 물량의 비야. 그러면 쌀량이 뒤에 와야 돼. 쌀이 뒤에 와야 되는 거야. 그 다음 물이 앞에 와야 되는 거야. B로 나타내면. B로 나타내보라고 했으니까 쌀이 5, 물이 6이야. 그러니까 잘 봤지 여러분. 이걸 문제를 잘못 읽고 그냥 그대로 쓰면 5대 6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. 그런데 쌀량에 대한 이렇게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6대 5로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예요. 자, 6대 5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? 나타낼 수 있죠. 당연히.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? 당연하죠. 쌀량, 물량에 대한 쌀량의 비는 쌀량이 기준이므로 아니지. 봐봐. 여긴 두 개 달라졌다. 이번에는 물량에 대한 쌀량의 비야. 물량에 대한. 그럼 물량이 기준이니까 뒤로 와야겠네. 그럼 물이 6이고 쌀은 5야. 이렇게 나타내면 돼, 안 돼? 안 되지. 왜냐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지. 기준이 뭔데 지금? 지금 기준은 물량이기 때문에 절대 쌀량인 5가 뒤에 올 수 없어요. 그 다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초등학교 학생 수에 대한 사랑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하. 자, 여기 또 있네. 뭐뭐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초등학교가 뒤에 와야 되고 사랑초등학교는 앞에 와야 해. 맞나요? 대한이 기준이니까. 그러면 사랑초등학교 볼까요? 70이네요. 70대 하늘초등학교가 기준이니까 40. 쉽지? 엄청 쉽지? 문제 찾기만 하면.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람초등학교 여학생 수와 한빛초등학교 여학생 수의 비. 이거는 뭐와 뭐의 비. 바로 두 번째 방법이네. 그럼 이거는 그냥 차례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. 차례대로. 맞나요? 그럼 가람초등학교 여학생이니까 25. 한빛초등학교의 여학생 15니까 그냥 그대로 25대 15라고 써주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 4가지를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야. 그럼 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데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. 여러분이 끄고 해보세요. 선생님이 이번 뭐 비교해볼까? 나는 초록초등학교 남학생이랑 사랑초등학교 남학생 비교해볼래. 그러면 선생님 써볼게요. 초록초등학교 남학생 수와 사랑초등학교 남학생 수의 비는 자, 초록초등학교와 사랑초등학교에 비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. 48대 40입니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맞나요? 자, 그럼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는데 4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. 4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야 돼요. 4가지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 3가지도 4가지 방법으로 밑에 전부 다 써놓기 바랍니다.